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말을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변에 보면 막힘없이 술술 말을 잘하는 달변가들이 있습니다. 적절한 질문과 재치 있는 답변으로 대화를 매끄럽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도 떨지 않고 발표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마냥 부럽더라고요. 저도 말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주로 듣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1대1로 대화하는 건 무척 편하게 잘하는 반면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주목받으며 말하는 건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말을 좀 더 잘해보고 싶어서였어요.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면 말을 좀 더 조리 있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저만 이런 고민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말을 잘하고 싶다는 욕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타고난 말솜씨가 있다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런 사람은 흔치 않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말을 잘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찾아서 보거나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조금 도움을 받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저뿐만 아니라 말을 좀 더 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전 국민이 인정할 정도로 말을 잘하는 아나운서 이금희님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말을 잘하게 된 걸까요? 그것도 아주 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질문에 이금희님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거라고 믿는다고요. 청자에 대한 믿음은 어린 시절에 자신의 이야기를 끝없이 들어주셨던 어머니 덕분에 생겼다고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도 진심으로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말하는 게 즐거워집니다. 이런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내 이야기를 경청해주는 사람이 곁에 계속 있을까요? 가족이나 친구도 늘 그러기는 어렵죠. 말하기는 쉬워도 듣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전심을 다해 귀 기울여 들어준다면 어떨까요?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나에게 마음이 막 열리면서 신뢰감이 생길 거예요. 이게 바로 말하기의 핵심입니다. 말하기에서 중요한 이는 듣는 사람이에요. 상대에게 내 의견을 이해시키려면 먼저 경청함으로써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이 책은 모두 4장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장 잘 듣는 것만으로도는 제대로 된 말하기를 위해 무엇보다 듣기가 우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2장 말을 이해한다는 건 기적과도 같은 일에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여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3장 때로 작은 구원이 되어에서는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장 말하기를 제대로 배운 적 없기에서는 22년 동안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선보였던 말하기를 위한 실전 연습법을 소개해 두었는데요. 저는 1, 2, 3장의 내용도 참 좋았는데 마지막 장인 4장에서 다루는 실전 연습법을 굉장히 집중해서 읽어봤어요. 마치 제가 강의에 참석한 거라고 상상하면서 따라해 봤거든요. 그 중에 여러분도 실천하기 쉬운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을 실제로 반복하다 보면 대중 앞에서도 자신 있게 여러분의 생각을 전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크고 오래가는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 긴장하지 않으려면 자신감 있게 시작해야 하는데요. 자신감은 어떻게 생길까요? 충분한 준비와 연습을 해야 자동적으로 생깁니다. 100번까지는 아니더라도 10번, 20번까지는 연습하면 훨씬 낫겠죠. 말을 할 때도 자신이 있는 공간의 벽을 뚫고 나간다는 느낌으로 소리를 내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 목으로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복식 호흡을 통해 깊은 소리를 멀리 내보내야 합니다. 혹시 사람들 앞에서 실수할까봐 원고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문장으로 쓰면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건 말하는 게 아니라 외우기와 읽기가 되겠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어를 문장으로 만들어서 이야기해 보세요. 할 말을 문장으로 쓰지 말고
핵심 단어로 쓰는 거예요. 이를테면 1분 동안 말을 할 때 단어 3개 정도만 써놓고 그 단어들을 연결해서 말해보세요. 문장을 써서 외우거나 읽게 되면 말하기가 아니라 글쓰기 실력만 좋아질 뿐이에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흐름을 구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소개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면접을 보든 어느 모임에 가든 우리는 인사처럼 자기소개를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들과 똑같은 그런 뻔한 자기소개를 하고 싶진 않으시죠? 여러분을 인상적으로 기억할 수 있게 만드는 자기소개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종이에 적어보세요. 마인드맵 그리기 아시죠? 큰 주제를 적고 나뭇가지마다 말할 순서대로 작은 주제를 적는 거예요. 순서는 시계 방향으로 적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말할 때 헷갈리지 않으니까요. 가지 나뭇잎 부분에는 키워드들을 적어두고 기억하세요. 그런 다음 언제 어디서든 자연스럽게 자기소개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발표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하버드 대학 교수 앨리슨 우드브루스는 발표를 앞둔 학생들을 2집단으로 나누고 한 집단에는 침착하자라고 말하고 다른 집단에는 신난다를 소리내어 말하게 했습니다. 어느 집단이 발표를 잘 해냈을까요? 맞아요. 침착하자라고 말한 학생들보다 신난다라고 말한 학생들이 설득력과 자신감이 15% 이상 높게 평가되었다고 합니다. 발표를 하기 전에는 누구나 긴장되잖아요. 그 긴장된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긍정적인 감정으로 전환시키니까 좋은 결과를 낳은 거예요. 만약 발표 트라우마가 있으시다면 부담 없는 발표에서 작은 성공을 경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짧은 단편 소설을 앞부분, 중간 부분, 뒷부분으로 나눠서 여러 명이 읽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읽은 내용을 사람들 앞에서 설명하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이 읽지 않았던 내용을 그냥 귀로 듣는 거고요. 모든 발표가 끝나면 다들 소설의 내용을 알게 되겠죠. 그때부터 정해진 시간 안에 소설의 전체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소설이 부담스러우면 물건으로 하셔도 됩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혼자만 그 물건을 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에게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설명을 듣고 그 물건이 뭔지 맞추는 건데요. 잘하든 잘못하든 상관없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발표력을 기를 수 있겠죠. 3가지 방법 어떠셨나요? 집에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편하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상하게도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잘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일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미리 생각하게 되니까요.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당장 말을 잘하게 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책에서 알려준 방법대로 계속해서 연습한다면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어느새 적확한 말을 하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기억해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